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도 2025년 울산을 맞이해서 하반기에 우리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그래도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우리 소띠분들 좀 어떤 좀 것들이 좀 먼저 느껴지시나요? 이분들은 고집이 좀 있어. 성격이 있어. 내가 아닌 건 죽어도 아니어야 돼. 어? 그리고 내 고집으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내가 대장이 되고 싶은 근성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만큼 이분들이 노력, 징글징글하게 고생 많이 해.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 특히 여자분들은 남한테 얻어먹는 거 싫어. 남 피해주는 게 싫어. 남한테 베풀고 싶어. 퍼주고 싶어. 그리고 욕먹어. 그런 상처들이 많아. 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돼야 되고 자손들도 내가 거느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서방이 갖다 준 금전 양이 안 차고 성이 안 차고 그래서 앉아서 못 놀아.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그러면 꺾기가 싫거든. 그래서 손해를 봐. 내가 고생을 해. 내가 몸 고생, 육신 고생, 정신 고생, 돈 고생. 내가 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배불려 주지. 근데 정작 내가 힘든 건 아무도 몰라주네. 그걸 알아주면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근데 한 가지 자손들은 알아. 그래요? 응? 이분들의 근력으로 끌고 이고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자손들이 뒤에서 평탄하게 따라오거든. 그래서 자손들 내가 못한 예를 들어 공부를 못했으면 내가 못한 공부 내가 진짜 이게 꿈이야 내 꿈을 못 이루면 자손이 그걸 이뤄주고 이런 기운들은 있거든. 근데 그것도 내 노력 끝에 소띠분들이라고 다 막 그렇게 다 노력 끝에 막 노력하고 막 고집으로 부자장자 됐으면 고생 안 하고 살겠지. 근데 이분들은 많이 번다 해도 많이 뺏어가. 본인도 퍼줘. 그러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한 걸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외롭고 좀 고독한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대장이니까. 그럼 선생님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이 많다. 그리고 고집으로 내가 끌고 이고지고 간다고 그랬잖아. 그 고집 끝에 또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 내 고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자손들이 올바르게 예를 들어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성공이라고 보거든. 내가 중심이 없이 흔들려 버렸으면은 자손들도 뒤에서 다 흔들리잖아.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 네. 장점이지. 근데 고집도 한 번씩 꺾어줄 때는 좀 꺾어줘야 돼. 내 고집만 쓰면 그럼 내 고집만 막 세우고 있잖아. 그러면은 남의 귀인의 덕을 볼 수가 없어. 인간의 덕을. 너는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이래 버린다고. 해주고도 아유 저 고집 덩어리 이런다고. 근데 이제는 이제 고생들 했잖아. 좀 연륜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야. 네. 좀 한 번씩 남의 고집도 좀 꺾어주고 남의 말도 기울여 봤으면 싶어. 그래야지 당신들이 덜 고생을 해. 누구의 힘을 조금 덜어준다 이 말이야. 내가 무게를. 네. 그럼 좀 마음 조금 내려놓고 내 육신 고생이 좀 덜 하잖아. 네. 그런 마음이지.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제 하반기 새로운 운기들이 좀 찾아왔잖아요. 하반기부터 좀 어떤 운기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분들은 많이 풀린다고 봐야 돼. 하반기에. 응? 누구나 지금은 그렇잖아. 첫째는 건강이고 내 목숨이야. 인간의 목숨인데 건강 쪽으로도 좀 이분들이 무거우니까 마음도 무거웠고 금전으로도 무거웠고 막 다 답답하니까 해결된 게 없고 그런 게 하나씩 풀려나가. 첫째 건강. 좀 많이 조금 비 오다가 개듯이 비 오다가 막 개면 환하니 날이 막 맑아지잖아. 그런 식으로 좀 건강적으로 좀 많이 좋아지는 걸로 보이고 또 두 번째 금전. 금전으로도 묶여있던 게 풀리는 걸로 보여. 이분들 자체 문서가 됐던 뭐가 막 누가 막 누구한테 준 금전을 못 받아들였던 한꺼번에 막 무슨 하늘에 돈보따리 떨어진다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가닥가닥 풀려 나가는 걸로 보이시거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소띠분들이
명예가 있는 분들이 많어. 음. 내 노력으로 글 공부해서 명예, 이름 날리고 사업을 해도 내가 우두머리 밑에 사람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거든. 그 금전이 사람 거느리고 금전 안 돌면 더 미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조금씩 해결된다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조금 우리 소띠분들 하반기에 좀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선생님 하반기 선생님 봤을 때 여러 가지 운기 중에 가장 이 부분이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돈이지. 금전, 소띠분들. 문서, 금전 안 움직인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움직이니까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지. 솔직히 말해서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인데 그게 없이는 못 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 거지. 죽을 때 손발 다 피고 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이분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100% 막 하늘에 돈보따리 떨어진다는 아니지만은 하나씩 묶였던 게 조금씩 해결돼 간다 그러세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띠분들 위해 선생님 희망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고생 지금까지 이고지고 갔잖아.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조금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도 좀 챙기시고 팔도 유람도 좀 하시고 조금 인간들에 대한 무게, 마음, 짐을 조금 내려놔 보세요. 그럼 좀 편안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궁 연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20년 울산의 또 하반기를 또 맞이해서 우리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 또 신점과 또 0점으로 점사를 보이시잖아요. 네. 소띠분들 좀 개인적인 좀 성향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성격이나 특징 또 가지신 분들 좀 많이 계실까요? 우직하다. 고집이 좀 있다. 근데 이게 고집으로 끝나면 되는데 잘못하다가 아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내가 어떠한 이렇게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손을 돌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일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소 같은. 네, 맞습니다. 네, 일거리가 많지,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또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하는 거지. 시간과 이런 것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면 좋게 표현하면 꼼꼼하지. 근데 본인 스스로는 좀 피곤하지. 남들보다 일을 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을 배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소띠분들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내가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도 일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한 가지 일이 끝나도 또 뭔가를 또 찾아서 일거리를 만듭니다. 이분들은 쉬는 것을 잘 못해요. 이분들이 내가 이제 너 피곤해 죽겠다. 이제 나 이제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는데 쉬어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은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소띠분들은 쭉 나이가 드셔도 있잖아. 밥 굶고 살 리는 없다. 요즘 밥만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하지만 금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내가 뭔가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누군가에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쉬지 않고 달리시는 네. 분들이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소띠분들 이렇게 좀 착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 만약에 예를 들면은 힘든 상황에 놓인다 아니면 인생의 굴곡에 좀 있다 하면은 어느 시기에 좀 어떤 이유로 좀 많이 좀 그런 것들이 겪게 되나요? 오히려 이분들은 20대 때는 그냥 넘어가. 네. 오히려 30대에 넘어서면서 이제 40대를 이렇게 넘어서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50줄에 딱 들었을 때 그때까지의 좀 힘든 게 있어.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 좀 가로늦게 이제 조금 밀려오지 시련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젊었을 때 돈을 벌어라, 쟁겨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인덕이 좀 많이 없는 편인가요? 아니면 있는 편인가요? 사람들한테 공들여도 그 공들인 만큼 대가를 못 받아요. 이 소띠분들도.
본인도 이렇게 근데 소띠분들은 나는 다 열었어 오픈 마인드를 해서 이렇게 해도 이분들은 꼭 항상 빠져나갈 자리는 또 둡니다.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다든지 이렇게 해도 또 살아. 그런 분이 좀 있지 그런 면이. 그러면은 이 소띠분들 선생님 근데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이분들은 항상 내가 어깨에 좀 짊어지고 가는 상황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좀 희생을 하고 사람들 위해서 베풀었을 때 그 상대방들은 이걸 알아주나요? 아니면 뭐 당연시 여긴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난 당연시 여긴다고 봐. 아, 우리가 항상 있잖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습이 되고 있잖아.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주다가 요만큼 주면 왜 요거밖에 안 줘? 아, 대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소띠분들은 뭐 부모를 이제 공양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내 식구들 형제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시간을 투자를 하고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공을 들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돈 잃고 사람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초년주년 고생하더라도 말년에 좀 좋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네, 독을 있습니다. 쌓아뒀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일단 상반기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을사년? 작년에 갑진년에 운이 그닥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이렇게 오다가 송사, 시비, 구설 막 요런 것들에 휘말리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또 흘러와 가지고 올해 이제 을사년까지 이어져 온다면 올해 을사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뭐 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이제 승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골치 아팠던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된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좀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조금 걸림이 있어. 한 2년, 3년 좋으면은 또 1, 2년이 조금 바닥을 치는 그런 것들이 굴곡이 좀 있는 분들이 소띠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가 1년, 올해 한 해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잘 나가고 내후년도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내가 이렇게 운이 들어왔었을 적에 저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있잖아 조금 축적을 하셨다가 거기에서 다 뭔가를 다 소비를 하신다든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저축을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내가 안 좋은 시기가 돌아올 때 버팅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아,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하반기부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게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운이 좀 있죠.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새 직장 찾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이템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거를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때도 이렇게 이분들은 소띠분들은 이제 상반기 때 운부터 조금 이렇게 피는 것들이 좀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또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조금 약간 정체가 올 수도 있는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내년이 그닥 막 좋게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혼돈에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돌아오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찬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리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하반기 때 뭔가를 선택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진중하게 하셔라. 왜 내년의 운세가 조금 그렇게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하반기에 좀 기회도 찾아오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는 시기인 거네요.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간다면은 하반기에 좀 가장 좀 꼭 잡아야 되는 기회겠다면 어떤 쪽으로 좀 들어올 것 같으세요? 이분들도 하반기 때는 이제 기인을 조금 뽑으라면 기인을 뽑을 수 있는데요. 하반기 때는 내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할 때,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뭐 내가 뭐 새로운 직업이라든지 내가 이제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기인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의 기인이 낄 적에는 이분들도 좀 촉감, 애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소띠분들도. 근데 이분들은 또 자기네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맞으면 맞다라고 밀고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있잖아 사람을 택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실패를 좀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기인이 도와서 그 기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내년도, 내후년도 조금 무사히 넘어가고 도움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업이라든지 같이 뭔가를 합치자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수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진짜 인을 정말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좀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조금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건 좀 보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반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갔느라고. 왜냐하면 내년에 들어오는 이렇게 사람을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해서 내가 또 손재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요때가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것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띠분들 위해 선생님 하반기에 또 좋은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또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한번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띠분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 때는 내가 뭔가에서 시험의 합격수, 초년생들은 자격증 뭐 이런 것들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에서 변화 변동이 들어올 수 있다. 왜? 우리가 뭐 새로 여기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나라빠 공무원 아니면 뭐 어떤 시험에 도전을 하신다든지 이러면은 합격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를 사업을 뭐 한다든지 장사를 하려고 하신다면은 어떠한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 내가 부모면 부모 아니면 지인이면 지인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움직이려고 할 적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마음 편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하반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변화들 좀 잘 잡아서 좋은 것만 받고 네. 조심할 건 좀 조심해서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소띠분들은 그래도 올해는 진짜 올해 을사년이 오늘 굉장히 좀 잘 활발히 이용을 하셔야지만이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무사히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지나친 조급증은 가지지 마시고 흐름을 좀 잘 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타로 신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띠분들 하반기 운세 좀 네. 알아보려고 선생님 만나뵙게 됐는데 네네. 하반기 운세 들어가기 전에 소띠분들 네. 간략하게 이제 성향이나 성격 같은 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띠군요. 제가 우리 소띠분들 생각하니까 눈에 눈물이 찰라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겠죠. 참 저희 지금 할머니도 머릿속에서 계속 불상 다 하시는 띠가 바로 소띠입니다. 우리 소띠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크게 감정 변화가 없고 네. 우직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띠들이 이 소띠분들이에요. 내 생각의 가지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안 해야 될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바로 소띠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해. 꺼내놓지를 못해. 힘든 부분. 네, 힘든 부분은 잘 꺼내놓지 못하고 즐거워도 크게 어떤 막 굉장히 뭐 호탕하게 웃는다든지 이렇게 감정 표현에 조금 힘든 띠가 바로 이 소띠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소띠분들은 누구보다도 어느 띠들보다도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큰 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소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이 돌보고 하는 것에도 또 굉장히 능한 띠가 바로 소띠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잘 안 나니까 어떤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에서도 티가 잘 안 나고 하니까 쟤는 막 우직하고 그러니까 뭐 맨날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소띠들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굉장히 캐치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라고 해서 우리 함부로 쟤는 무딜 거야, 우직할 거야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소띠분들 하면은 이제 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네네. 계속해서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일을 안 하면 조금 힘들어하는 편인가요? 우리 소띠분들은 일을 안 하면 자기가 잉여 인간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쉬는 날이야.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인데 휴가를 냈어. 와, 나 오늘은 텔레비전 보고 뭐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에어컨 틀어놓고 쉴 거야. 이거를 못해. 집에 있으면 하다 못해 청소라도 해. 대청소라도 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커튼이라도 걷어서 빠는 게 바로 우리 소띠들이에요. 없던 일도 만들어서 한다. 어떤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게 어떤 순간엔 버겁고 힘들지만 또 그것이 바로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띠들이 바로 우리 소띠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들의 몸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소띠분들. 힘들어는 하지만 쉴 줄은 모른다. 네, 쉴 줄을 모른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도 쉴 줄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띠분들 이제 성향이나 성격 좀 알아봤고 네네. 상반기에 좀 어떻게 지내셨을지 먼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리 소띠분들 지금 상반기 운세를 제가 보아하니까 더 눈물 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고, 그리고 이 힘든 그 부분의 지점이 어떤 것이냐? 어떤 내 심적인 것들, 마음적인 것들, 그리고 좀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 비가 오는 메마른 땅에 혼자서 우산도 없이 홀로 서 있는 격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 가족의 문제라든지 뭐 결혼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 가족의 문제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모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혹은 처녀 시절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계속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내가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좀 외로운 경향이 좀 있었겠네요. 네, 외로워요. 소띠들은 원래도 외로운데 생각도 많아서 외로운데 올해는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상반기에 좀 연애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상반기에 연애운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간다.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마음을 주고 좀 이 어떤 감정을 교류하고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가 못 가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 소띠분들도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너무 어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나와 맞는 어떤 성향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완전 다른 타입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뭔가 양보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좀 기다려주고 하는 것도 필요해. 너무 이렇게 성격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좀 딱 아우 넌 아닌가 봐. 이렇게 하시면 연애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띠분들도 그건 약간 주의하실 점. 좀 너무 기준이 높아서 보이는. 네, 기준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개인의 기준이야. 각각 본인들의 기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돈 많은 걸 바란다던가 잘생긴 거 이게 아니라 나와 맞는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소띠분들은 세계가 있어 정확하게. 그런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 머릿속에 왕국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뭔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관계를 잘 끌고 가려고 하질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반기에는 조금 그러면 힘들었던 네. 부분도 많고 네네. 연애에서도 좀 그렇겠네요. 인간관계도 조금 힘들고 걱정거리도 많아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부분들이 하반기엔 좀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연애운이든 혹은 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인이라든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상반기에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는 하반기에는 뭐, 굉장히 좋아요.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나씩, 둘씩, 세 개씩 이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상반기보다는 훨씬 괜찮으실 것이다. 우리 하반기 소띠분들 사람 아주 중요해요. 인연 아주 중요해서 하반기에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귀인의 운을 잘 잡으셔가지고 이 상반기에 힘드셨던 마음을 조금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아직 못하셨다든지 상반기에 연애가 완전 폭망하셨던 분들도 하반기에는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잘 찾아보시고 좀 재미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관계 말고 뭐 금전운이나 아니면 네. 뭐 이사운이나 이동운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소띠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동운이 과히 좋지 않아요. 상반기, 하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 중에 나눈다면 상반기에는 너무 안 좋았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편이어서 이동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뭔가 이사라든지 이직을 만약에 앞두고 계신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 6개월은 좀 참으시고 킵해 두셨다가 내년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물운이나 금전운에서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재물운이나 금전운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당신이 한 만큼 벌어들인다. 내가 움직여야지 내 입에 밥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의 일이 생겨, 뭔가 타격을 받았어, 뭐 직장도 때려쳐버렸어. 이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와 이동이 조금 적은 시기이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그나마 하반기에는 어떤 새로운 취직운, 지금까지 만약 직장이 없으셨다면 취직은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엔 그나마 열려요. 그러니까 하반기 쪽으로는 많이 알아보셔서 좀 내가 취직도 하고 어떤 이런 활발한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게 서서히 풀리면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네네. 거네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만 가지고는 앞으로의 인생이 더 풀릴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힘든 것들이 조금 반전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알아봤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한번 만나뵙고 네.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띠분들 힘내시라고 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띠분들 뭐 옆에서는 우직해 보인다, 뭐 어떤 그런 참 뭐 이렇게 정직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소띠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예술적인 감정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술적인 능력도 뛰어나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올해 굉장히 조금 약간 심리적으로 힘들고 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탐색해 보셔서 또 그 능력을 또 이제 앞으로 내 토대 삼아서 앞으로의 인생을 화려하게 꾸며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